네,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오늘은 보안을 통해서 한번 이번에 SNS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2020년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아직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초기에 정보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SNS를 통해서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이 유통이 됐습니다. 뭐가 좋다느니,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다느니,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이제 뉴스 보도가 있고 그 보도를 또 SNS 하는 사람들이 퍼나르기 시작하면서 이런 가짜 정보들이 진짜처럼 또 SNS를 퍼나르는데 만약에 그 정보가 어떤 교수님이 퍼날랐다 그러면은 이 정보에다가 그 교수님의 위치가 결합이 돼서 사실 그 정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우리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 정보는 정말일 거야. 이런 또 웨이트가 실리면서 점점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던 동호회에는, 단톡방에는 한 200명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거기에 일부 회원 몇 분이 그런 정보를 계속 주기적으로 올려서 계속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올렸던 사건이 있었고요. 사실 그런 정보들은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해보면 다 거짓 정보라는, 밝혀지죠. 그런데도 그런 걸 올리는 분들은 그냥 그거죠. 나는 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를 했다. 근데 그 정보가 맞던 틀리던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아니면 말고. 나는 그냥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를 했는데, 보는 사람 마음대로 판단을 해라. 이런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정확한 정보, 정말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소독용 에탄올 가지고 소독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또 죽은 사건도 있었지만은 그런 식으로 아주 위험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 단톡방에 절대로 못 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보를 알고 싶으면은 질본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보안적인 문제. 보안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좋은 창이 나오면은 그 창이 또 방어하기 위해서 방패가 나오고 또 좋은 방패가 나오면 더 좋은 창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 관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그 보안 사건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연예인 스마트폰 해킹 사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상회의, 화상회의 때문에 재택근무 때문에 많이 쓰기 시작한 무료 소프트웨어 줌, 그리고 세 번째로 요번에 그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영상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틱톡입니다. 이 기사들이 처음에 나오는 걸 보면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삼성 스마트폰이 해킹이 됐다. 그래서 그 연예인 정보가 유출이 됐다. 삼성이나 사실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엄청난 뉴스입니다. 근데 그런 뉴스를 퍼나르는 SNS에 보면은 그냥 이거죠. 어디 외신에서 이렇다더라. 사실 그거 뉴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블로그의 주장일 수도 있고 확인 안 된 정보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SNS를 타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그게 SNS 정보가 또 SNS를 낳고 아까처럼 어떤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그것을 얘기를 하면은 그분의 또 사회적 지위가 어펜드 돼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증폭이 되는 거죠. 뉴스 자체가. 그래서 돌아다닙니다. 근데 며칠 있다 보면은 사실은 연예인 해킹 사건도 스마트폰이 해킹이 된 게 아니고 크리덴셜 스토핑,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 같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여러 군데 사용해서 그게 하나 유출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클라우드에 있던 정보가 해커 손에 이제 들어갔던 그런 사건들인데요. 그거죠. 돌아다니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아니면 말고 나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그냥 공유를 했다. 이런 식입니다. 그 보안이라는 최근에 나오는 그 보안이라는 것은 정말로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사실은 그 진입 파악을 하려면 며칠의 시간이 걸리고 아주 상당한 수준의 그런 보안 지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외하신 분들이 그런 정보를 유통을 시켜버리면 사실은 이거는 그 가짜 뉴스입니다. 이거 그분이 그런 뉴스를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SNS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할 때는 사실 내가 그런 특히 뭐 건강이나 이런 코로나 사태나 보안이나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런 정보를 유통을 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의사라고 할지라도 코로나 감염병의 전문의가 아니면은 뭐 당연히 손 씻기는 좋죠. 뭐 뜨거운 물이 좋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SNS에 유통시켜서 뭐 코로나 예방할 수 있는 특효 약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IT 전문가들이 많지만은 내가 보안 전문가, 특히 뭐 그런 그 해킹 사건 전문이 아니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뭐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안 되고요. 그 하상회의를 많이 쓰다 보니까 줌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사용자 두 명 있을 때 이 그러니까 모든 구간이 다 사실은 암호화가 돼야 됩니다. 암호 프로토콜을 써야 되고 또 이 서버에서도 암호화가 돼야 되고 사용자에 도착해서 복호화가 돼서 서로 이제 이렇게 해야지 사실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인데 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단에 서버 단의 일부 구간에서 이게 암호화가 복호화가 돼서 그 서버를 관리하는 그 줌이라는 회사에서 볼 수 있었다. 이제 이것을 인정을 했던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줌이라는 회사는 아예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서 다 암호화를 하는 방법으로 개편을 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도 보면은 뭐 우리나라 회사에서 뭐 일반적으로 줌을 이용해서 하상회의를 하는 그런 업무건들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크리티컬한 것들이 없거든요. 뭐 대부분 프로젝트 회의나 무슨 업무 회의 이런 건데 그거를 설령 유출이 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뭐 보안적으로 아주 진짜 민감해서 뭐 못 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저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안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문제는 그 하상회의에서 얘기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는데도 마치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큰 보안의 이슈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번 틱톡인데요. 틱톡도 보면은 맨 처음에 무슨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뭐 틱톡이 뭐 내 스마트폰에 있는 많은 정보를 가져간다. 그래서 나중에 며칠 있다 나오면 뉴스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복사를 하기 위해서 복사를 하면은 그게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클립보드, 즉 메모리에 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거죠. 내가 다른 데서 검색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인데 틱톡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갔다. 이제 이게 사실은 보안 이슈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클립보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는 앱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뭐 특히 뉴스 앱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걸 검색했는지 알기 위해서 많이 가져가고요. 그거는 뭐 미국에 있는 앱도 그렇고 중국에 있는 앱도 그렇고 그 뭐 어느 나라 어떤 앱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실은 앱들의 마케팅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어떠한 정보를 검색을 하는지 이거는 정말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왔던 사건이고 그것 때문에 마치 뭐 틱톡이 내 스마트폰에 모든 정보를 갖고 간다라고 호들갑스럽게 얘기하는 SNS 분들은 저 내용을 정말로 알고 얘기를 하는 걸까 이런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언론 자체가 사실은 언론 역할도 못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SNS나 이런 채널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 언론의 개념, 미디어의 개념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컨텐츠 생산이 예전처럼 우리 종이나 이런 것처럼 좀 프로세스가 된 게 아니고 이게 바로바로 이게 생성이 되고 소비가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사실 컨텐츠 생성에 나는 기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튜버가 더 기자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예전에 뭐 블로그나 뭐 뉴스나에서 했던 내용들 특히 무슨 요즘 같았으면 제품 리뷰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유튜버들이 더 잘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미디어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크리티컬한 보안이나 건강이나 감염증이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의사이지만은 내가 감염병을 전공한 의사가 아니라면 그 뭐 뜨거운 물이 좋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내가 IT 전문가이지만 보안 전문가가 아니고 또 최근에 나오는 보안 트렌드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뭐 스마트폰 잘 관리하세요. 뭐 다 알죠. 그런 얘기 뭐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쓸데없는 앱 설치하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는 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SNS의 가짜 뉴스 우리 점점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잘 모르는 정보는 절대로 올리면 안 되고 또 그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도 있나 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라면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 공고 사항이 나올 거고요. 사실 뭐 우리가 보안이라는 것 자체가 민감하기 때문에 뭐 참 약간 애매한 면이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대중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절대 100% 믿지 않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보안 문제를 통해서 그 SNS에서 어떻게 우리가 콘텐츠 유통, 또 뉴스 유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조심해야 되는 거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